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앤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티뉴스 타임 때랑 이제 비슷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신호가 뭔지,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신호가 뭔지, 시스템이 뭔지인데요. 신호는 시간에 관한 함수고, 시스템은 신호가 들어가서 신호가 나오는 거죠. 함수에 적용되는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런 표현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 신호가 들어가서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럼 디스크리트에서는 신호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땅땅땅. 그러면 시스템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요 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리아드기라든지 기본이 되는 게 뭔지 이렇게 기본이 되는 거 혹은 코사인 이런 기본이 되는 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델타 n 평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럼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뭐가 나올지 굉장히 짐작할 만하죠. 첫 번째 리니어가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타임 인베리언트가 나오겠죠. 이 두 개와 비교해서 중요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것들 개념들이 커즐러티 이것이 인과계에 따르냐 그 다음에 스테빌러티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게 이제 LTI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 되는 거고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의 어떤 이 과목에서 다루는 시스템은 LTI 시스템을 거의 다루죠. 다른 시스템을 소개하긴 하지만 기본이 LTI 시스템에 대한 걸 다루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필터라는 것도 이 어떤 시스템의 하나죠. 내가 원하는 입출력 관계를 가지도록 여기다가 뭘 해놓는 거죠. 그렇죠? 필터도 LTI 물론 필터가 모두 다 LTI 시스템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 예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걸 위주로 우리가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지난까지 신호에 대해서 복습을 했고요. 특히 이제 피리아드, 어피리아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인이라고 했을 때 그 생긴 개형을 그려봤을 때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 보던 사인하고는 좀 모양이 다를 수 있다. 그 부분도 했죠. 그래서 파워 에너지 이야기도 했고 even and odd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던 개념이죠. 우함수, 기함수 그려보고 이런 꼴로도 한번 써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서 그림도 그려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이랑 2파이랑 4파이랑 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 컨티뉴어스 타임 할 때는 0, 2파이, 4파이는 전혀 다른 거죠. 하지만 디스크리트 타임 할 때는 코사인 0n이나 코사인 2파이 n이나 코사인 4파이 n이나 완전 아이덴티컬하죠. 이제 그런 걸 그려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죠. 중요해질 겁니다. 그려봤는데요. 별로 사인처럼 안 보이지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이렇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와 UN.
자, 요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뭐 정의가 있긴 하지만 UT 같은 경우는 0에서 어떤 값을 갖는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다루거든요.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큰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디스크릿에서 아주 명확하게 해야죠. 어떻게 되죠? n이 0일 때는 1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네릭한 게 그러니까 어떤 디스크릿 타임 신호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게 되겠죠. xn은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려봤고요. 이것도 그려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트랩으로 하나 하고 넘파이로 하는데요. 이제 몇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사실 매트랩이 뭐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는 뭐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가볍다라든지 뭐 무료라든지 점 때문에 이제 넘파이를 파이썬을 점점 좀 많이 쓰니까요. 뭐 둘 다 쓰실 줄 알아셔도 되고요. 뭐 요즘에는 꼭 하나 고른다 그러면 저는 뭐 파이썬, 넘파이를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남아있는 수많은 코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트랩이 필요하실 수도 있죠. 근데 뭐 하나에서 하나를 이동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려봤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시스템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스템은 가만 보시면 신호가 들어가서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인 거죠. 우리가 리니어티, 타임 베리언스, 스테빌러티, 커즐러티에 대해서 할 건데요. 리니어는 뭐냐 하면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자, 뭐 저렇게 그 데피니션을 뭐 잘 외우셔도 되고요.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가정이 전제가 이거죠. 자, x1n이 들어가서 y1n이 나오고 x2n이 들어가서 y2n이 나와요. 그랬을 때 뭐가 성립하면 된다? 합 한 개 들어갔을 때 합 한 개 나온다. 상수배가 들어갔을 때 상수배가 나온다. 그러니까 요게 전제됐을 때 이게 성립하면 얘를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고요. 요거를 그냥 한 번에 상수와 그 합친 거를 동시에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사실 동시에 한 줄로 표현한 게 이거죠. 생각해 보시면 알파, 베타 자리에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위에 게 되고 베타에다 0을 넣으면 밑에 게 되니까요. 요게 이제 두 개를 한 번에 표시한 한 번에 표현한 식인 거죠. 자, 그다음에 타임 인베리언스는 여기 리니어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는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자, 시불변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안 변한다.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신호가 안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잘못 생각한 거죠. 신호는 당연히 변해야죠. 물론 뭐 상수 신호도 있지만 신호가 안 변하면 별 쓸모가 없는 신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뭐가 안 변한다? 이 타임 인베리언스는 시스템에 대한 성질인 거죠. 얘가 안 변한다는 얘기인 거죠. 얘가 안 변한다. 얘가 리니어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시스템이 안 변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뭐 한결같다는 표현죠. 친구가 한결같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좀 다른 행동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과거에 그 친구가 보였던 반응과 지금 보이는 반응이 같다면 이제 한결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자, 내가 x를 넣었을 때 y는 백이 나왔다면 x에 딜레이를 넣으면 그거에 딜레이가 나오는 거죠. 뭐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음수 양수 따지지 않는다면 요걸 만족하는 거를 이거를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LTI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스템의 예인데요. 뭐 리니어하지도 않고 뭐 리니어하지 않을 것 같죠?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 뭐 이거는 지금 입력이 없네요. 뭐 굉장히 재밌는 얘긴 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시스템을 입력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리니어라든지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초기 값에서 상수가 땅땅땅 나오는 거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거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받는 거는 y 제로 값이랑요. y 제로랑 알파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거 몇 개를 콜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한 번에 n개를 리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냥 1드 한번 써서 한번 해볼까요? 알파랑 y0 y는 y0로 해서 1드 y 하고 y는 0.5 곱하기 y 더하기 알파 더하기 y 이러면 될까요? 저도 뭐 문법이 아주 전혀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뭐 공부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죠. for i는 이제 아이고 print y y 제로는 y 제로는 얼마로 할까요? y 제로는 1로 하고 알파는 2로 해서 넣어볼까요? 이러면 안 되네요. 잠깐만요. 제가 1드 문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름은 뭐 사실 상관없는데 요게 더 맞겠네요. 이제는 그러면 뭐 이니머레이터로 해서
1이라고 했죠. 네, 자, 아이고 영원히 반복되면 안 되죠. 중지해야죠. 자, 이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if 10개만 찍겠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뭐 제너레이터 쓰는 게 뭐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뭐 제너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부의 스테이트를 갖고 때마다 값을 하나씩 뽑아오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터를 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예제를 한 거고, 이게 제너레이터 쓰기 좋은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좋은 프랙티스를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예제를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요. 자, 1.414 루트 2로 수렴하는 거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가 4인 경우를 넣어주면 2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100을 넣어주면 얼마일까요? 뭐 눈치채셨겠지만 10으로 금방 굉장히 빨리 수렴하네요. 이게 사실 옛날에 어떤 루트 값을 계산해야 될 때 이런 방법들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었겠죠. 뭐 금세 구할 수 있고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싶다면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y는 이러면 되려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개니까요. 자, 뭐 이렇게 수렴하는 걸 볼 수 있고, 이거 뭐 스템으로 하는 게 뭐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1.414로 가는 걸 볼 수 있고, 아마 다음 페이지 그림이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늘리고 싶다면 혹시 이런 문법들이 혹시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뭐 키워드 갖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enumerate라든지 뭐 generator, 뭐 yield 이런 거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 없고 실행시켜 보면 요거를 요 부분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y1이라고 하고 y2도 할까요? y2 뭐 전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겠지만, 자, 또 y1, y2 그리고 여기를 4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플랫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 그리려면 플랫이 좀 보기가 좋으니까요. 대신에 이렇게 그리도록 하고, 그러면 제 생각이 맞으면 y과 y2가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게 이제 2로 수렴하는 y2고, 요게 루트 2로 수렴하는 y1이고요. 이번엔 6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뭐 제가 뭐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타이핑 하시면서 뭐 이렇게 뭐
그냥 타이핑하시면서 몸이 손이 좀 익히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구글링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지만 몇 번 타이프하다 보면 뭐 외워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2일 때, 4일 때, 6일 때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좀 뭐 문제가 좀 생뚱맞긴 하다고 생각하지만 알파가 4일 때에 대해서 리커시브 솔루션 찾아라 뭐 컴퓨터 찾으면 이거 찾았고요. 이게 리니어하냐? 이거 의도는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y1과 y2를 더한 게 그거냐라는 건데, 아이고. 이게 그 리스트에서는 그 우리가 쓰는 더하기 기호가 그런 더하기 기호가 아니죠. 더하기 기호가 아니고 이렇게 썼다가는 두 리스트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리스트에서 더한다는 건 뒤에 붙인다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각각 엘리먼트를 더하는 건 아니니까요. 프린트가 왜 안 되죠? 여기 더해서 그리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뭐 제가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림을 그려보고 할 때 빨리 하는 건 이제 이거를 리스트를 어레이로 바꿔가지고 더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엘리먼트 와이즈로 더할 테니까요. 자, 그러니까 크게 할까요? 자, 요게 알파가 2일 때, 4일 때, 6일 때인 거죠. 이거는 알파가 2일 때랑 4일 때를 더한 거죠. 뭐 이런 관점에서 알파에 대해서 얘가 리니어하지 않은 건 확실해졌죠. 만약에 알파에 대해서 리니어하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는 뭐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xn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요. 뭐 그냥 뭐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에 대한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알파에 대한 어떤 출력물로 봤을 때 알파에 대해서 리니어하지 않은 건 확실하죠. 뭐 일드, 뭐 제너레이터에서는 일드, 뭐 이뉴머레이터, 이뉴머레이터 지금까지 많이 썼지만요. 그다음 리스트, 그다음 리스트를 어레이로 바꾸는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리커시브 앤 난 리커시브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 자, 리커시브랑 난 리커시브가 나오는데요. 자,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이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게 기본적으로 미분 방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식이죠. y는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그러니까 y 출력에 대한 미분도 있고 입력에 대한 미분도 있죠. 만약에 입력에 대해서만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사실은 굉장히 처리하기가 쉬운 시스템인 거죠. 뭐 미분방정식 풀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건 미분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뭐 당연히 둘 다 말이 되죠. 뭐 말이 안 될 이유는 조금도 없지만 이게 좀 그다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냥 입력에다 미분한 게 나오니까요. 근데 디스크릿에서는 둘 다가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리커시브 시스템. 지금 제가 이거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동 초점 기능을 꺼야 되겠네요. 네, 자동 초점 기능을 껐습니다.
리커시브 시스템이라 함은 이제 YN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 xn 빼기 1 뭐 지금 뭐 커저를 문연 중에 가정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리커시브 yn 빼기 1 yn 빼기 2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이게 리커시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y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y가 개입을 하는 거죠. 리커시브 시스템. 여기 보시면yn이 이런 꼴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yn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xn부터 뭐 xn의 과거는 물론 거기에 추가로 yn 빼기 1, yn 빼기 2들이 개입을 한다. 이게 리커시브 시스템인 거죠. 근데 리커시브가 아니고 논 리커시브 시스템은 하는데 y는 개입을 하지 않고 얘네들만 개입을 하는 거죠. 컨티뉴어스 치면 이 상황과 이 상황인데 컨티뉴어스에서는 밑에 상황이 참 쓸모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디스크리트 타임 할 때는 둘 다 쓸모가 있죠. 그래서 위에 거를 리커시브 시스템이라고 하셔도 좋고 필터 관점에서는 IIR 필터 얘는 FIR 필터라고 합니다. IIR은 Infinite Impulse Response FIR은 Finite Impulse Response 얘가 의미하는 건 임펄스 리스판스가 무한히 지속된다는 거죠.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앞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유한하게 지속된다는 얘기죠.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것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IR과 FIR. 외우실 때는 우선은 IIR은 리커시브 시스템이구나. FIR은 non 리커시브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Moving Average Discrete 필터. 지금 저런 거와 같은 필터가 FI 필터임을 보여라. 뭐 이게 스무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고 이게 LTI임을 보여라. 뭐 간단한 얘기인데요. 아니군요. 문제가 요 서드 오더 무빙 FI 필터가 LTI임을 보여라. 이 문제네요. 하긴 뭐 FIR이 정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YN과 XN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게 LTI임을 보여라는 건데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죠. 그죠? 자, Y1N이 뭐 자세히 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당연한 얘기죠. X1과 X2에 합한 걸 넣으면 뭐가 나오겠죠? 좀 공간이 좀 이상한데 이거를 3으로 나눈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하겠죠. 따라서 리니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비슷한 게 타임 베리언트라는 것도 상수배하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거에서 리니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타임 인베리언트만 보여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FIR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YN은 분의
이거인데 임펄스 리스판스는 뭐 디스크리트에서 임펄스 리스판스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 건 아니지만 뭐 델타 펑션을 넣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건 거죠. 이건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0, 1, 2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가 뭐 요게 더 맞겠죠. 지금 뭐 저기 디스크리트 타임이니까 임펄스 리스판스가 파이나이트한 타임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죠. 임펄스 리스판스가 파이나이트한 타임에서만 존재를 하니까 이게 FIL 필터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반면에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러면 자 제가 뭐 y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y 마이너스 1까지는 다 0이라고 하겠습니다. 초기 조건으로. 그랬을 때 자 임펄스를 딱 넣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y0는 얼마죠? y0는 임펄스를 딱 넣었으니까요. 1이겠죠. y1은 어떻게 되죠? y1은 2분의 1이겠죠. 네, h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임펄스 리스판스니까. y2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시스템에 임펄스를 넣으면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죠. 임펄스 리스판스가 무한히 지속이 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일종의 출력값을 딜레이를 줘서 다시 입력을 넣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땅 들어갔을 때 그게 무한히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 리커시브 텀이 결국은 IR 필터가 되는 거예요. 리커시브 텀 때문에. 논 리커시브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FIR이 되는 거고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컨티뉴어스에서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런 거를 풀 수도 있는데요. 그건 뭐 지금만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뭐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것처럼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도 있다. 뭐 비슷한 이론도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FIR 필터, IR 필터. Y가 리커시브하게 디파인이 되면 뭔가 입력이 계속 되먹임돼서 계속 이어지겠죠. 이런 경우는 IR 필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되먹임이 없으면 어떤 유한한 시간만 존재하다가 사라지니까 FIR 필터가 되겠습니다.